지난주 NBA 유산 불법 사찰 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찰의 몸통이라는 것을 드러낸 핵심 관련자들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의 불법 사찰 활동에 국정원이 깊이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정치인과 법조인, 시민사회단체들을 무차별 사찰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가하신 단체와 참가하신 분들 벽을 넘어 현장으로 원직복지 쟁취하자. 벽을 넘어 현장으로 원직복지 쟁취하자. 원직복지 쟁취하자. 지난 12월 6일 청와대 앞 전국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집중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권정한 당시 부위원장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시사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100분짜리 그 라디오 그 토론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한 게 있었어요. 뭐 그 광우병 쇠고기 문제나 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2009년 10월 초 지원관실 1팀이 작성한 문건엔 당시 권 부위원장을 해임하고 형사처벌할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징계에 미온적이라며 서울시에 압력을 넣었고 같은 날 26일 실제로 해임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관실 외에 다른 국가기관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거는 제 징계에 올라가는데 그 구청의 총무과 인사 담당이 따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국정원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4대강 반대에 나섰던 환경단체들도 촛불 전국 이후 국정원과 지원관실에 동시 표적이 됐습니다. 이어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단체들에 대해서조차 국정원이 들락날락했었어요. 들락날락했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준비나 음모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 그런 거였거든요. 당신들의 주장이라든지 의견 같은 경우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다. 뉴스타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기록 중에서 당시 지원관실이 설립 때부터 처리한 544건을 복원하고 국정원과 연관이 있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사찰 대상과 지시, 보고한 것이 순번대로 기록된 483건의 업무 처리 현황 가운데 정보 출처에 국정원이 등장하는 것만 최소 34건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하명권과는 별도로 지원관실이 국정원의 내사 정보를 넘겨받아 사찰에 나선 경우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기억은 안 나고 뭘 보셨다 하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정원 측은 지원관실의 첩보를 제공한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대공첩보와 같은 국내 보안 정보는 국정원의 본래 임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첩보에 따른 사찰 대상을 확인해보니 공무원 외에도 현직 판사나 정치인, 시민단체나 기업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엔 노동이나 환경, 언론단체를 표적으로 한 뒷조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노동계와 환경단체를 좌파로 몰아 집중 사찰한 이유는 종북 좌파 세력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던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사항에서도 확인됩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만든 국무총리실 직제 개정안 제출자는 원세훈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정보기관 독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도 드나드는 담당이 있자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진 못했는데 그는 지방에도 내려가면은 지방 그 자치단체마다 뭔 담당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조사하고 살피고 하는 것이 그럼 이건 국내 정치하고 관련된 거 난 빼고 나머지만 보고한다 이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보고 안 받으면. 국정원과 지원관실 두 기관을 조율하는 역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습니다. 처리 결과는 청와대 비선 라인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다시 민정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도 지난 2월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직무 범위를 벗어난 국내 정치인과 민간인 내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지원관실에 이첩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여러 차례 찾아가 청와대의 역할을 물으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안 계시는데 오늘 네, 오늘 지금 안 오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희 응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지 마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릴 곳은 권력 최상층부뿐입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지며 지원관실을 통한 사찰이 노출되자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역할과 관련해 사이버 사령부 출신 국내 제보자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생들 해가지고 댓글 출연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사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학살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거주해서 완전히 다 떨고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안 되죠.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국정원을 가져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가기관이 개입된 불법 사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원 특위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국정원과 여당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상이 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 사건과도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그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계도 대상 또는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찾기 위해 수많은 기록과 관련자를 추적해왔지만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사찰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와 이 인권위원회 요구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줄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 국회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피해 구제와 그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뉴스타파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례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관실 업무 처리 현황과 국정원 관여 사건 목록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